안녕하세요. 내 삶도 글이 될까요의 내삶글TV 하티 강진입니다. 오늘은 김미나 작가님의 글을 가지고 왔어요. 김미나 작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 작가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문학과 무관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이후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뒤늦게 글쓰기를 배우고 문해창작을 공부했어요. 10년 전 우연히 새끼 길고양이 2마리를 키우면서부터 고양이의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4년 전부터 직장 고양이 동아리 작은 친구들을 만들어 5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돌보고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길고양이는 야생도 아니고 반려묘도 아닌 중간 지점 어디인가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안타깝고 반려묘에 비해 길고양이의 삶은 비참한 것이 마음 아프다고 합니다. 똑같은 유전자와 똑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말이죠. 고양이의 세계는 김미나 작가님에게 인간 사회를 돌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해요. 고양이에 대한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대학원에서 동물권 관련 공부도 하고 있어요. 경찰인 남편과 2딸 그리고 길에서 온 6마리의 고양이들과 함께 씩씩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도시 한편의 작은 공원 고양이들의 생생하고도 치열한 세계를 몇 년 동안 글로 썼고 그 글들을 모아 출판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책이 출간되면 길고양이들과 동물권 그리고 책 출간 뒷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할 기회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미나 작가님의 공원 고양이들 뿌니편, 뿌니의 묘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뿌니의 묘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하. 아직 못 잡으셨어요? 네, 연휴 3일 동안 매일 나왔는데도 뿌니가 포획트를 알아보나 봐요. 절대 안 들어가요.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장 고양이 돌봄 동아리 회원의 톡이었다. 뿌니는 작년 6월 정도에 시청 주차장 정원에 나타난 고양이로 지난해 가을에 중성화했고 올해 나이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어린 태비 고양이였다. 흰색이 많고 갈색 태비 무늬가 꼬리에만 있다. 예쁜 데다 개냥이고 몸집이 작아 인근 사람들과 직원들이 많이 보러 왔다. 지난주 뿌니의 귀가 부풀어 오른 것을 발견했다. 아침에 나가보니 한쪽 귀가 만두처럼 동그랗게 부풀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계혈종이라는 것으로 진드기나 외상이 원인이 되어 귀 속에 혈관이 터져 귀 속에 피가 차올라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길고양이인 뿌니는 진드기 때문인가 보았다. 자연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귀의 피를 빼는 수술이 필요하다. 실밥을 풀기까지 최소한 2주 동안 입원해야 한다. 마음은 복잡했다. 길고양이인데 2주를 입원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치료 후 다시 방사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였다. 이계혈종은 한번 앓게 되면 재발이 빈번하다고 한다. 길에 산다면 진드기는 당연히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뿌니를 다시 길에 내보내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우리 집에 데려가는 것을 또다시 고민했지만 6마리를 키우는 데다 아직도 루나가 다른 고양이들을 괴롭혔다. 어쨌든 잡아야만 했다. 하지만 뿌니는 포획틀 근처까지만 가고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첫날은 닭고기를, 둘째 날은 고등어를, 셋째 날은 추루를 통째로 넣었어도 쳐다보기만 했다. 6개월 전 중성화 때를 기억하는 걸까? 그때 뿌니는 아주 쉽게 잡혔었다. 포획트를 설치한 지 1분 만에 들어갔다. 나를 믿는 것 같았다. 잡힌 후 너무 몸부림쳐서 코의 피부까지 벗겨졌었지.
그때의 배신감이 다시 소환된 걸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만 한다. 설상가상으로 처음엔 한쪽만 부풀었던 뿌니의 귀는 양쪽 귀가 다 부풀어 동그랗게 되었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서 섬유화가 진행되는 건지 스코티시 폴드 귀 모양으로 점점 접혀갔다. 어차피 입양되지 않을 텐데 우리 집에도 데려갈 수 없는데 게다가 잡을 수조차 없잖아. 그냥 두어야 하나? 이게 혈종은 죽을 병은 아니잖아. 나는 점점 자포자기가 되어갔다. 뿌니는 어떤 날은 왠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기도 했다. 3주가 다 되어갈 무렵 인터넷에서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다. 포획틀로만 사료를 주면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으려고 들어가기 때문에 열흘 넘게 시간이 걸리지만 포획이 가능하다는 글이었다. 그래, 이 방법을 써봐야겠다. 그날부터 그 쉼터를 치우고 포획틀로만 사료를 주었다. 밥을 먹으러 오는 다른 고양이들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방법은 없으니까 결국 열흘 만에 뿌니가 잡혔다. 다음날 입양 안내문을 주차장 정원 잘 보이는 곳에 붙였다. 내부망 쪽지를 보낼까도 고민했지만 지난 몇 번의 입양 쪽지에도 전혀 답이 없었기에 이제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었다. 대신 뿌니에게 관심이 있던 산책을 하는 사람들과 직원들,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정원 한가운데 입양 안내문을 코팅해서 붙였다. 만약 뿌니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볼 수밖에 없을 터였다. 인기냥이었던 뿌니는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수술은 잘 되었고 귀도 아주 좋아졌다고 병원에서 문자가 왔다. 하지만 자유롭게 지내다가 갑자기 갇힌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다. 뿌니는 병원이라는 것도 모를 테니까 어디 실험실에라도 끌려온 줄 알까? 며칠 후 동물병원에 면회하러 갔다. 2층 입원실에 가니 50cm 정도의 고양이 입원실에 뿌니가 보였다. 뿌니는 날 알아보더니 하악했다. 누가 인간만이 표정이 있다고 했나? 뿌니는 아주 심하게 화가 난 것 같아 보였다. 이런, 미안하지만 치료해야 해서 널 잡은 거야. 나는 말해주고 싶었지만 의사소통이 될 리 없었고 뿌니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장마라서 가끔 비가 내렸다. 입원 기간 열흘이 지나 뿌니의 퇴원 날은 다가왔지만 입양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뿌니의 묘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입양 게시글은 빗물에 하루하루 젖어만 갔다. 선명했던 글씨들이 점점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퇴원날 10일치 입원비와 수술비를 할부로 결제하고 뿌니를 데려왔다. 주차장 정원에 놓아주었다. 뿌니는 처음엔 총알처럼 달려나가더니 정원인 것을 알아채고 이내 속도를 늦췄다. 숲풀 속에서 냄새 맡으며 돌아다녔다. 나는 붙어있던 입양 안내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다 힘없이 떼었다. 저녁에 대학원 수업이었다. 동기 중에 동물보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캣이라는 곳으로 구조한 고양이들의 쉼터인데 150마리 정도가 있다. 안부를 묻는 나의 말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번 주에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고양이가 60마리가 들어왔어요. 다 품종 고양이인데 종류도 다양해요. 그런데 벌써 반 정도가 입양이 확정됐어요. 사람들 품종이란 말도 말에 보지도 않고 줄 섰어요. 거의 한 달 되면 다 입양될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씁쓸해요. 지금 센터에는 16년 된 고양이들도 다 있는데. 아니, 코숏들이 훨씬 이쁘고 건강한데요? 세상에. 나도 착잡해졌다. 품종들은 유전병에도 취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스코티시 폴드는 뼈와 근육이 취약하다. 스핑크스는 털이 없어 체온 조절이 취약하고 먼치키는 다리가 짧아 생활이 힘들고 터키시 앙고라도 유전병에 취약.
페르시아는 장모종이라 털 관리 필수 등 돌봄도 힘들지만 모두 유전병이 있을 수 있다. 품종 개발할 때 건강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외모가 더 중요하다. 잠깐의 관심 이후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 품종 고양이들도 고통받고 있다. 다음날 출근해서 정원을 돌아보는 중이었다. 뿌니는 날 보고도 본체 만체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전과는 달리 날 피하고 있다. 날 사기꾼, 납치범으로 생각하는 걸까? 스코티시 폴디랑 잡종인가? 완전 귀엽다. 뿌니를 보고 지나가던 커플이 말했다. 뿌니의 귀는 수술하고 완치를 했어도 약간 접혀 있다. 커플은 뿌니의 머리를 만지고 쓰다듬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혹시 입양 관심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그냥 노는 거예요. 제가 알레르기가 심해서 집에서 못 키우거든요. 뿌니는 커플에게 거의 안기다시피 몸을 맡긴다. 나는 뜬금없이 고양이는 장난감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다. 그러나 한숨만 쉬며 하늘을 바라본다. 비가 올 것 같다. 네, 여기까지 김미나 작가님의 뿌니의 묘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김미나 작가님의 뿌니 이야기를 낭독하다 보니 가끔 만나는 시인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 시인은 비닐주머니에 고양이 사료를 넣어서 호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 길고양이를 만나면 봉디째 던져주곤 했는데 배고픈 길고양이를 위한 배려라고 하더군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길고양이를 보면 가엾기 그지 없습니다. 김미나 작가님의 뿌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뿌니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내삼글TV의 하티 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